반갑습니다. 정유천입니다. 자, 객관식 온라인 스터디 2회차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에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이미 출제됐던 것들, 골고루 이제 섞여 있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좀 생소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점수가 좀 낮았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다 같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숙지가 좀 덜 됐던 부분들이라든지 나는 이런 부분들을 다룬 적이 없는데 하는 부분들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시험에 나왔다 라면 다른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4조고요. 경찰의 사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자, 1항 1호 2호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경찰 사무는 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의미하고, 자치경찰 사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1호 내용이죠. 자, 자치경찰 사무로는 3조 임무 범위 내에서, 자, 요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제 2호 내용이죠.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그리고 교통 관련된 사무, 그리고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사무, 그리고 관할 지역 학폭이라든지 소년범죄와 가폭 뭐 이런 것들, 아동학대 범죄 이런 수사 관련 사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자, 교생이 수다 떤다. 그럼 보세요. 자, 교통사무, 그리고 생활안전 있죠? 수사사무, 그리고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 안전관리, 혼잡교통이라든지 안전관리, 요게 있죠? 그래서 교생수다. 자,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제 수사사무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뭐 암기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렇게 실이에요. 실기, 학교, 침공.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가가 실기학교에 침공했다. 체력학원에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아가 실기학교 침공. 요거는 수사사무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 아동 등, 그리고 기초질서 위반 사범들,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든지 교통, 그러니까 교통사고 수사하잖아요. 그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건 다중이용시설, 이제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하는 것들. 자, 그리고 공연음란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치 사무 중 수사사무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요거를 이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수사사무를 제외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정해놓은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수사죠. 그래서 특정 수사사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제외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자, 그러면 요 교생 다 요거 있죠. 교통, 생활안전, 다중 운집 행사 관련해 가지고 혼잡 교통이라든지 안전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요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수사사무를 제외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정답 3번이 되겠고, 자, 수사사무와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자, 요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70% 넘었으면 제가 요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조금 모자르죠. 그래서 봤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영국의 사원 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요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이제 지역 치안이라는 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부를 때, 평의회, 그리고 위원장 이렇게 부르자고요. 자, 그러면 위원장은 지역 치안의 대표자입니다. 자, 이 위원장은 어떻게 하죠? 주민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한다. 그리고 아주 막강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죠. 자, 지역경찰청장, 차장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예산, 재정 총괄권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 치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평의회가 존재를 하는데, 관할구역 내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1인의 선출직, 그리고 선출직 대표, 그리고 2명의 독립위원 포함 최대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견제를 할 것인가? 자,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지출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세, 예산안, 지역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인사 관련한 거부권. 그리고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정보 및 출석 요구권도 가지고 있고요. 조사 의뢰 및 주민 소환 투표 실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이런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놨고, 이런 견제 장치는 평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무부 장관은요. 예산 50%를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감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국립범죄청장 임명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지역경찰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 통제권이 있고, 차장 이외의, 그럼 차장 밑으로, 차장 미만, 모든 경찰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일상적인 예산 운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정답이 2번인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맞히신 분이 2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요거를 잘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게 영국 경찰이요. 우리가 배울 국가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영국은 우리가 이제 좀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자, 그런 국가에서 지금 이런 체제를 갖춰가지고, 자치경찰, 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겉핥기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본질이죠.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대비가 안 됐다라는 게 밝혀졌죠.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좀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보셨을 거예요.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을 제정해서 3원 체제를 4원 체제로 변경하고, 지역 치안위원장 그리고 평의회 제도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자치경찰 전통으로 회귀했다. 이거는 기출이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뭐 이거는 문제가 없죠. 옳은 내용이고. 자, 지방경찰은, 청장은 지역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 통제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차장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차장을 제외한, 차장 미만 이렇게 하면 맞을 수 있겠죠. 차장 미만 하면 맞을 수 있지만 차장 이하라는 것은 차장을 포함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되겠죠. 차장 이외, 이외의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미만이라든지. 자,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고요. 지역치안위원장이에요. 자, 지역치안의 대표자 맞죠? 지역주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라는 것. 자, 문제 없어요. 옳은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33.9%나
요게 이제 틀렸다고 한 겁니다. 자, 내무부 장관은 국가조직범죄 대응 및 조율을 하죠. 그리고 국립범죄청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옳은 걸로 봤잖아요. 그쵸? 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조율, 그리고 국립범죄청장 임명,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옳은 내용인데 이거를 틀렸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33.9%나 찍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숙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보수 규정의 규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지체 없이가 아니라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한테 신고를 하면 임용권자는 30일이 아니라 어떻게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10%나 이거를 적절하다고 찍었습니다. 자, 10%는 좀 각성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틀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이 필요할 때. 자, 그리고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징집 소집된 때. 자, 중앙 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상대방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휴직을 명해야 된다.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권 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좀 아셔야 되니까 이거는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직권 휴직. 자, 그리고 의원 휴직, 그리고 직위 해제도 하면 좋은데 직위 해제는 다음 기회에 해드릴게요. 자, 직권 휴직, 요거는 요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요양간 전임자 대신 내가 온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징집해야 되는데 요양간 전임자 징집하려고 했더니 얘가 어떻게 했어요? 이탈해서 소재 불명이야. 요렇게 기억할 거고요. 그리고 의원휴직 사유는 뭐 우리가 뭐 국제기구라든지 뭐 대학, 연구기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따로 뽑아내는 게 있어요. 원래는 채용 기간인데 좀 뽑아낸 게 있어요. 그게 민간 기업이라든지 그 밖에 기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단 채용 기관. 자, 이거 채용 기간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관 뭐 이런 곳에 채용이 되면 그 채용 기간 동안 휴직이 되는 거예요. 휴직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민박은 뺄 겁니다. 왜냐면 얘는 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뭐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요렇게 좀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요게 조금 자리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자, 채용기간 유학간 배우자가 어디서? 민박 집에서 출산 중 돌보기 연구. 자,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학은 뭡니까? 유학 간 거죠. 배우자는 배우자를 따라간 거예요. 민간기업 그 밖에 기업에 채용됐을 때, 그러면은 요거는 채용 기간이 아니라 3년이에요. 휴직 기간이. 그리고 출산, 이거는 자녀 한 명당이죠. 자녀 한 명당, 한 명당 3년. 자, 그리고 요거는 연장이 가능하죠.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연수하는 거. 그리고 돌보기, 이거는 나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 건데, 요거는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하는 것, 특히 요거뿐만 아니라 직위 해제 사유를 좀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 사유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거하고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자, 직권휴직, 요양관 전임자 징집하려고 그랬더니 이탈해서 소재불명이야. 자, 의원휴직, 채용기간, 유학간 배우자가 민박집에서 출산 중 돌보기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 안타까운 얘기죠. 유학간 배우자가 자기 혼자 민박집에서 출산을 하면서 돌보기, 애기 나오면 이제 돌보는 거 연구를 하면서 이제 출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학간 배우자 민박집에서 출산 중 돌보기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양관, 전임자, 징집 하려고 그랬더니 이탈해서 소재불명이야.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중앙 인사관장기관회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이거는 의원 휴직 사유죠. 의원 휴직 사유. 그래서 이거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는 직권 휴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이거는 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요것도 기출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는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집에 들어있는 기출 문제집도 있고 없는 기출 문제집도 있을 겁니다. 자, 하여튼간 요것도 기출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옳은 내용이에요. 3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공무상 질병 부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봉급을 깎아서 줘. 좋아요? 누가 그러면 공무원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0%가 아니라 전액을 지급해야죠. 일하다가 부상당한 건데. 그쵸? 그래서 요것도 X가 되는 겁니다. 요거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쵸? 그런데 3번, 4번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지를 발휘한 사람은 맞췄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번, 이거는 전액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뭐 3번이 옳은 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맞히신 분들도 이 30.1% 안에는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자, 뭐 몰랐더라도 요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행정심판 관련된 내용인데 72.5% 이건 뭐 대부분이 다 맞췄습니다. 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인권보호규칙은 여러분들 미친 듯이 보시죠. 예, 이것도 정답률이 76.1. 그리고 너무 쉬웠어요. 그쵸, 내용이.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스토킹 범죄.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정답률이 적절한 거 찾는 건데 76.3%입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연습운전 면허. 자, 이것도 좀 쉬웠죠. 오늘 뭐 금방 끝나겠네요. 뭐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끝날 것 같은데.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연습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적 피해는 뭐죠? 이걸 왜 설명하고 있지? 지금 86.5%나 맞췄는데. 자, 요거는 예외 사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맞추셨고요. 86.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제 약칭 테러방지법인데, 자,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요거는 55.9니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자, 테러단체란 인터폴, 뭐 FBI,
뭐 국정원이 정한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던 부분이죠. 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지문인데요. 27.5%나 당했어요. 자, 외국인 테러 전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국인이 아닌 자, 외국인인데, 그럼 외국인 테러 전투원 맞나? 라고 27.5%가 슬쩍 넘어가신 것 같아요. 참. 이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뭐냐면은요, 뭐, 이거 시험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어, 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내국인이잖아요. 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외국인이죠. 그쵸? 그런데, 보세요. 테러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A 국가의 테러 단체고요. 얘는 B 외국인이에요. B 국가의 외국인. 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얘네들이 뭐 이 정도만 하면은 뭐 다 아셨을 텐데 이제 얘 A 국가 입장에서 봐봐요.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이에요?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 얘도 외국인이에요. 얘네 국가에서 봤을 때 B 국가의 요 인간 B 국가의 국민 얘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 이 테러 단체가 속한 그 국가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 그러면 요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보세요.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그러니까 아까 그 B 외국인도 자기 국적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C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얘도 우리나라가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외국인을 말한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국인이 아닌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좀 어이없게 당한 거? 그쵸? 이건 뭐 어이없게 당했다기보다는 공부가 좀 덜 된 거죠.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의를 제대로 안 본 거죠. 그래서 X 틀렸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 외국인에서 일시 출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국정원장이 하는 거예요? 관계기관 장이 하는 거예요? 관계기관 장이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관계기관의 장은 출국 금지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국정원장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정원장은 딱 이거예요. 돈줄 끊는 거, 얘 통신하는 거, 그리고 얘 위치,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돈줄 끊는 거, 뭐 이런 걸 징후가 포착됐어요. 그러면 지급 정지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개인 위치 정보 사업자한테 뭐 위치 같은 것들,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정원장이 하는 거고, 요 관계기관 장은, 자,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면은 일시 출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하는 거하고, 관계기관 장이 하는 것, 요거 비교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옳은 내용이에요. 옳은 내용이고, 3에 따른 일시 출국 금지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며칠입니까? 90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장도 할 수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 내용이잖아요, 요 내용. 자, 국정원장은 봐봐요. 돈 관련된 거, 통신 이용, 정보 이런 거 수집할 수 있고, 수집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법 절차에 따르는 거죠. 자, 그리고 국정원장은 정보 수집 분석 결과에 테러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이거 뭐예요? 불법 자금들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한테 뭐를 지급정지 조치 취하도록 돈줄 끊는 거죠.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자, 개인정보 같은 것들도 그리고 위치정보 같은 것들도 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테러 조사 및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했다면 누구한테? 사후 대책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한다. 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죠? 국무총리죠. 자, 그래서 국정원장이 하는 거, 그리고 관계기관장은 이렇게 일시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구분해 가지고 좀 알고 계십시오. 이거 헷갈리게 문제 얼마든지 또 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반은 넘었습니다. 55.9%나 55.9%나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55.9면. 자, 하여튼간 이것도 이제 좀 분발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9번인데 요거는 한국형 대화경찰. 요거는 아직 지문으로 하나 출제됐어요. 요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문제를 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많이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책임 대화 경찰, 일반 대화 경찰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집회 시위 현장 가면은요, 그 조끼에 대화 경찰이라고 써져 있는 조끼 입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일 거예요. 자, 그게 책임 대화 경찰과 일반 대화 경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책임 대화 경찰은요, 집회 시위 이전에서부터 어떤 그 안내 같은 것들, 뭐 협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도 활동을 하죠. 그게 책임 대화 경찰입니다. 자, 일반 대화 경찰은요, 집회 시위 현장에서만 합니다. 요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대화 경찰은 현장 활동만 담당한다. 이거 잘못됐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고. 자, 일반 대화 경찰입니다. 자, 현장, 집회 시위 현장, 그리고 개최 이전부터, 활동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요걸 둘이 바꿔야죠. 잘못했습니다. 책임하고 일반하고 서로 바꿔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대화 경찰은 집회 상황을 설명하는 친절한 설명을 해야 된다. 뭐 보다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친절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니까 친절한 경찰 그러면서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친절한 설명보다는 듣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과 설명하는 것. 듣는 걸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설명보다는 경청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번도 X가 되겠고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전에 OX에서도 제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요것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입니다. 자, 얘는요 뭐랑 비교해야 돼요? 범죄인 인도법하고 살짝 비교를 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아마 지금 이게 오답률이 지금 34.8%나 나왔어요. 그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그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범죄인 인도법상 뭐 그거랑 이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문제가 옛날에 한번 나오기도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이거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 정말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옳은 내용이에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 안전보장, 안정질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지금 국제형사공조법 있죠. 여러분들 뭐 다 공부하셨겠지만 여기에는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만 있어요. 임의적이에요, 다. 뭐 공조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지문이 나온다면 그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적만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자, 그리고 공조 범죄가 요청국 법률에 의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뭐 뒤에는 뭐 임의적 공조 거절 임의적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 요청국 법률에 의해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잘 생각해봐요. 지금 공조해달라고 하는데 지네 나라에서는 범죄가 안 된대. 근데 왜 요청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임의적 공조 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거절하는 거라고요. 거절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왜 거절할 수 있을까? 쟤네 나라에서는 범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범죄가 아닐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률이지. 요청국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고요. 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인데 공조 제한 사유와 공조 연기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문제 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걸 대한민국을 요청국 법률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아니할 수 있다는데 공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출제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좀 잘 알고 계시고 공조 제한 사유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대한민국 주권, 국가 안전보장, 안녕 질서, 미풍 행소가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인종 국적 요거죠. 요거 많이 찍었죠. 33.1%? 나 틀렸어요. 자, 요것도 의무적 공조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 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리고 공조 범죄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자, 그리고 이 법이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에 보증이 없는 경우. 자, 이제 수사를 하면서 아니면 뭐 재판을 한다라든지 정말 중요한 증인이 저 국가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얘를 보내줬더니 그 국가에서 증인 세우고 증인 섰다가 내려오니까 또 딱 체포해가지고 그냥 바로 막 재판 때려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증을 하는 거지. 야, 내가 보내줄 테니까 증언만 딱 하게 하고 다시 돌려 보내줘야 돼. 보증하냐? 응, 보증해. 그럼 보내주지만 보증하지 않으면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 법하고 범죄인 인도법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범죄인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공조를 하는 건데 어떤 그 사무적인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이 증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공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요거 구분해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자, 일단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출제 포인트 요 섞어서 낼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아니할 수 있다를 공조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회차 해설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500명의 구독자를 만들어 주시면 원하는 거 뭐 하나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 500명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구독자가 늘고 있는데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해드려야 좋을까? 그래서 이 영상 그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고해가지고 이게 좋겠다 싶은 그런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500명 넘으면 하는 거고요. 안 넘으면 뭐 없던 일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이렇게 구독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